경호촌의 강경파로 분류됐던 김성훈 전 차장은 지난 3일 내란 특검에 소환돼 윤 전 대통령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막으라고 지시한 책임자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한 건데 관련 사실을 부인했던 기존 태도를 바꾼 겁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관저태거나 서초동 자택 인근 산책 때도 동행한 최측근이자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인물입니다. 체포영장 집행방해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땐 숭고한 임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숭고한 임무를 충성을 다해 다 하겠다 답변한 것뿐인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장도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면서 더는 버티기 힘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비아폰 내역에서 윤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통화 사실이 드러났고 특검팀이 통화 시간대별로 따져 묻자 관련 내용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압박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참여한 경찰 조사 때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는데 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차장을 압박 또는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 사유로 삼았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그럼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운 기자, 사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핵심 피의자는 가장 나중에 부르는 게 일반적인 수사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한테 바로 영장 청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전과는 좀 다르네요. 네, 내란 특검팀의 수사 방식은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수사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경찰 수뇌부, 주요 군사령관 순서로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포위해 갔습니다. 증거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핵심 피의자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직후 윤 전 대통령을 2번 소환 조사했고 이 신병 확보에 바로 나섰습니다. 이 피의자 신분이 전직 대통령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이 진술에 소극적이었던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에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장 청구서에도 윤 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다수 하급자를 동원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증인들을 회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하급자들을 조사하는 것이 이 수사를 용이하게 할 거라고 특검팀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정해지면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법 처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비선 역할을 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연장됐던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오늘 오후 6시 반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모레 만료 예정이던 노 전 사령관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됐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구속영장 신문에서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석방될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재구속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SBS 백운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당시 우리 군은 북한 주장에 답하는 것 자체가 말려드는 거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발표 사흘 뒤 우리 군이 예정이 없던 무인기 비행을 실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드론 작전 사령부 내부 문서입니다. 제목은 정찰 드론 중대 숙달 비행 훈련.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드론 75호기가 이륙하고 10분 뒤 74호기가 떠 무인기 2대가 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전에 관여한 군 제보자는 75호기와 달리 74호기는 실제 날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비행하지 않았다던 74호기가 이 훈련 이후 분실 처리됐다는 겁니다.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단 내부 증언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74호기는 이 훈련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걸로 추정되는 무인기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해당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이 내부 문서인 75호기에 대해선 최근 비행일부터 총 비행거리, 시간, 횟수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74호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날리지 않는 무인기를 허위로 날린 것처럼 조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권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내란 특검팀은 해당 문건과 증언 등을 확보하고 관련 의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SBS 조윤우입니다.